자, 지금 어, 성함은 안 밝혀도 되고요. 네, 네, 그 연축 진단 병원에서 받은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한 달 된 것 같아요. 한 진단받은 달이요. 지. 진단받은 네네. 지는. 네. 그리고 그러면은 그 목소리가 좀 이상이 있다고 느낀 거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어, 한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이제 심해진다 싶었을 때가 네. 한 3, 4개월 정도 됐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듣기는 사실은 그 거의 모르겠거든요. 연축이 있는지. 근데 네네. 어떻게 느낌이 왔어요? 어, 이제 보통 이렇게 목소리를 저도 이제 몰랐는데 조금 높이를 높여서 말할 때 조금 갈라지고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조금 말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뒤에 가서 좀 많이 떨리거나 삑사리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평상시에는 모르고요. 말을 많이 하거나 할 때 뒷부분에만. 네네. 음, 근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몇 마디 안 했는데도 이제 갈라지고 삑사리 나고 하는 게 심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됐어요. 어, 지금 저랑 지금 얘기할 때는 크게 그런 증상은 안 나타나네요, 지금은. 근데 이제 조금 살짝 이렇게 여기 좀 반응이 오기는 하는데 아, 이제 네네. 조금 더 말을 많이 하면 이제 갈라질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지금은 되게 초기인 거고, 네네. 지금 그래도 어떻게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고 병원 가실 생각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 발성법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건 음, 줄 알고, 네. 제가 원래도 이제 뭐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강의할 때 목소리가 작거나 제가 좀 소리를 아, 잠깐 먹는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가지고, 네네네. 네, 발성 학원을 다녀볼까 했는데 좀 증상 찾아보니까 그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음, 음. 근데 음성 검사도 하셨어요, 그러면? 네, 했어요. 그 마이크에 녹음해가지고 한 정밀 검사 하신 거죠? 네. 거기에서 연축이 나오던가요? 좀 소리 길게 내면 마지막에 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 검사 결과상 연축이라고 나온 거예요? 네네, 진단을 그렇게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맞긴 할 텐데, 네. 제가 목소리 들어서는 많이 안 좋다는 느낌은 안 들어서 그 네. 다른 전문 병원에도 꼭 한번 가보시면 네네. 좋겠어요. 그래서 두 군데 이상해서 사실 최근에 그 지금 다녀오신 병원에 네. 가셨던 분이 또 다른 병원에 그 가셨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좀 긴가민가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다녀오신 병원에서는 보톡스 맞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다른 병원에서는 보톡스 안 맞아도 될 것 같다고 일단 약으로 음, 조금 해보고 경과를 좀 보자 이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아, 그래서 어, 이게 오진율도 꽤 높아요, 연축이. 그래서 그 다른 병원에도 꼭 한번 가보시고 거기서 네. 또 교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톡스는 조금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음, 이 정도 상태면 저도 보톡스 이렇게 권하고 싶진 않네요. 아, 그냥 처방받은 약이 있으면 약 좀 꾸준히 드시면서 그 다음에 발성 훈련을 조금 꾸준히 해보시면 어떨까 좀 싶어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면 좀 전문적인 선생님들 하고 이렇게 조금 하시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싶어요. 당분간은.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보톡스를 맞기 시작하면 사실은 좀 그 보톡스 자체도 만능이 아니에요. 음, 만능이 아니라서 또 그 상태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보톡스 맞으면 이제 편해지는데 약간 애매하신 분들은 오히려 보톡스 맞고 목이 쉴 때 그 쉬는 기간을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또 강의하고 하셔야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큰 소리도 못 내고 하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약간 조금 그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큰 소리가 안 나니까 억지로 또 큰 소리를 내려다 보니까 목을 더 조이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지금 이렇게 짧은 대화로는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아무튼 당장은 보톡스 맞아야 되나?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네. 그래서 다른 병원 가보시고 다른 병원에서도 연축이 맞다고 진단을 받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처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시면 그때 좀 다시 얘기 나누면서 방법을 또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심하지 않은 분들, 특히 초기이신 분들은 또 빨리 좋아지세요. 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또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시고 하면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발성 훈련 자체는 가능한 상태이시거든요. 나쁘지 네.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발성 이제 훈련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루틴을 짜요. 음, 루틴을 짜서 이제 그 루틴대로 하는데 그 발성 이 훈련의 방향을 잡고 가야 돼요. 음, 근데 이 발성 훈련의 방향은요, 그 좋은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좋은 자세, 발성의 좋은 자세를 먼저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세팅이라고 하는데, 요 세팅이 네 가지 순서대로 돼요. 첫 번째는 자세 세팅이에요. 뭐든지 자세가 중요하죠. 네. 자세인데 몸의 자세예요. 근데 이 자세가 잡혀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호흡이에요. 발성은 이제 호흡, 성대 진동, 공명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호흡이 중요해요. 근데 이 호흡도 세팅이 있어요. 호흡의 자세가 있다는 거죠. 이 호흡 세팅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앞에 이 자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호흡 세팅도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호흡 세팅이 잘 잡히면 후두 세팅을 잡아야 돼요. 후두 세팅이 이게 후두예요. 지금 목에 있는 이 부분, 움직이는 부분 있죠. 네. 이 후두 안에 성대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연축성 발성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후두부의 안에 들어있는 이 성대 있죠. 이 성대가 신경의 영향으로 얘가 경련을 일으키는 병이에요. 그 다음에 근긴장성 발성장애 같은 경우는 성대 말고 성대 옆에 있는 근육들, 성대 주변 근육들이 경련을 일으키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다 후두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후두 세팅을 잘 잡아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성대 세팅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뒤에 것들은 앞에 것들이 잘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대 세팅은 후두 세팅이 돼야 되고 후두 세팅은 흉복식 호흡 세팅이 돼야 되고 흉복식 호흡 세팅은 자세 세팅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예요. 이 순서대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발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했을 때 이 네 가지 세팅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대 세팅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살펴야 되는데 그 앞에 것들을 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후두 세팅에 문제가 있다. 그럼 후두와 호흡과 자세를 또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앞에 것들을 또 따져봐야 돼요. 네 가지 세팅을 잘 잡는다. 그래서 발성 훈련 자체도 전부 다 이 네 가지 세팅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세 훈련, 호흡 훈련, 그 다음에 후두 세팅 훈련, 마지막이 이제 성대 훈련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거기다가 이제 포함되긴 한데 공명 훈련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발성의 각각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훈련을 할 때 이 네 가지 세팅에 해당되는 각각의 과목들을 조금씩 이렇게 그 순서대로 다 되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 자세 세팅을 완벽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호흡 세팅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네 개를 다 다루는데 점점 하나씩 발달시켜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그런 거 있죠. 학교에서 수업 받는데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하잖아요. 네. 한꺼번에 국어를 일주일 동안에 한 학기고 다 끝내버리고 그 다음 주는 수학 다 끝내고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냐면 그게 효율이 안 좋아서 그렇게 안 해요. 조금씩 단계별로 과목별로 매일매일 다루면서 가는 게 학습 효과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남죠. 그래서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발성도 이렇게 네 가지 과목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 끝내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요. 조금씩.
그래서 루틴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루틴을 어떻게 짜냐면 처음엔 자세에 관련된 훈련들. 이거는 스트레칭. 자세 스트레칭이죠. 그러니까 상체를 풀어줘야 돼요. 상체를 풀어주는 거, 목 근육 주변 근육들 이렇게 풀어주는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호흡 훈련하고, 그 다음에 후드 세팅하는 훈련하고, 그 다음에 발성 훈련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또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바꿔가면서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루틴을 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체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후드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연습, 호흡 세팅 연습하고, 그 다음에 후드 세팅 연습하고, 그 다음에 락스복스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발성 훈련을 또 하게 돼요. 공명 연습이라든지 발성 연습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장 읽기라든지, 그 다음에 중간중간 사이에 성대 접지하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상태가 나쁘진 않아서 다른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또 따라 하셔야 되니까 그 간단하게 쭉 한번 가볼게요. 할 수 있는 거 해서 순서는 상체 스트레칭, 후드 마사지, 흉복식 호흡, 그 다음에 후드 목 열기 연습, 그 다음에 락스복스. 오늘은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스트레칭부터 좀 해볼게요. 자, 상체 이렇게 다 풀어주는 게 좋은데 우리끼리 지금 하니까 요거는 상체 스트레칭은 그 연축성 발성장애 환자나 근긴장성 발성장애 환자들이 몸이 여기저기가 좀 이렇게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깨가 많이 아프다, 등이 아프다 이런 걸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좀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깨가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어깨 푸는 운동 이런 거 찾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 나랑 맞는 거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상체는 놔두고 일단 목만 살짝 풀어볼게요. 스트레칭이니까 자, 옆으로 이렇게 쭉 머리를 꾹 해서 이쪽 근육을 쭉 늘려주는 거예요. 어깨에 딸려 올라가면 안 됩니다. 네, 천천히 돌아오고 반대 방향 지그시 꾹 눌러주세요. 하다 보면 좌우가 다른 분들이 있어요. 가끔 오른쪽은 잘 되는데 왼쪽은 안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근육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돌아오고 자, 깍지 끼고 아래로 쭉 허리 쭉 펴야 돼요. 허리 쭉 펴고 아래로 꾹 목 뒤 근육을 쭉 늘려주세요. 자, 지그시 천천히 누르면서 점점 늘려가야 돼요. 자, 천천히 돌아오고 자, 깍지 껴서 턱 들면서 위로. 네, 천천히 돌아오고 자, 이제 앞부분으로 45도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45도 하면서 이 뒤쪽 여기를 쭉 늘려 볼게요. 뒤에 라인이 쭉 늘어나는 걸 느끼시면서 해야 돼요. 자, 반대로. 목 근육을 풀어주는 이유는 목의 다른 근육들의 긴장이 와도 후두부에 긴장이 와요. 거꾸로 연축 환자들이나 근긴장 환자들이 그 후두부의 근육들의 긴장이 목의 다른 근육 긴장으로 또 옮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흉쇄유돌근을 풀어줄 거예요. 흉쇄유돌근이 뭐냐면 요 근육이 이렇게 간 근육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근육, 이 근육이거든요. 자, 여기 쇄골 있죠. 쇄골을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누른 상태에서, 눌러준 상태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세요. 당기세요. 눌러서 당기세요. 그리고
고개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쫙 늘어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천천히 한 15초 정도 해주면 돼요. 우리는 시간 없으니까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반대도 꾹 누르고 쭉. 천천히 돌아오고. 보통은 한 15초를 한 3세트 정도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좀 풀린다고 하는데 방법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체랑 이 목 근육 스트레칭을 해주면 돼요. 다른 좋은 방법들 많아요. 찾아서 자기한테 맞는 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풀어줘야 될 게 어디냐면 사실은 어디냐면 등이에요. 등이에요. 우리가 이따 자세 얘기 흉복쉬고 호흡 할 때 할 거지만 등이요 펴져야 돼요. 바른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바른 자세는 요렇게 해요. 허리와 가슴, 등을 쫙 펴고 어깨 중심 라인과 귀가 일직선이 돼야 돼요. 이게 바른 자세예요. 근데 많은 연축 환자들이요, 저도 약간 거북목이 있거든요. 그냥 편하게 가만히 있으면 저도 귀가 앞으로 나와 있죠. 그죠? 네. 이게 그냥 제가 평상시 자세예요. 약간 귀가 어깨 라인 아니죠. 훨씬 앞으로 나와 있죠. 근데 등을 펴고 허리를 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요 자세가 나와야 돼요.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만들 때 어떻게 되냐면요, 턱을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목뼈가 안 펴져서 그런데 그 원인이 등이 안 펴져서 그래요. 등이 펴지지 않으면, 등이 안 펴지고 이렇게 구부정한 상태에서 귀만 뒤로 보내려고 하니까 머리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 목소리가 변했죠. 이런 식으로 목이 눌려서 음성이 변하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은 뭘 해주냐면 등을 펴는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인터넷에 또 구분 등 운동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서 하셔서 이게 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재밌는 거는 그거 꾸준히 하다 보면요, 한 2주 했는데 펴지고 그래요. 금방 돌아와요. 심한 분들은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운동 찾아서 체크해 보시고, 등이 안 펴지는 분들은 그 운동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자, 넘어가서 우리는 자, 후드 마사지를 해볼게요. 자, 후드 마사지는 말 그대로 이 후드, 요거를 마사지 하는 거예요. 자, 후드가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 자, 후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에요. 네. 후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네. 아이고, 잠깐만요. 네. 자, 후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커서 보이나요? 네.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 후드를 옆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옆모습이. 그리고 이거를 단면, 반으로 쪼갠 단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게 가장 넓은 게 갑상연골이에요. 갑상연골이 어떻게 생겼냐면 근데 지금 이렇게. 커서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요거 안 보여요? 사진만. 네. 요거 커서 안 보여요? 네. 아, 화면 공유는 커서가 안 보이나 보다. 음. 이게, 네, 그래요. 이 넓은 부분, 이 가운데 그림 보면은 갑상연골이라고 돼 있죠. 네네. 그 부분이 이 나비 모양으로 돼 있죠. 음. 여기에 그 갑상선 수술할 갑상선이 여기 들어 있잖아요. 네네. 자, 이게 갑상연골이고요. 성대는 바로 이 갑상연골 바로 뒷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대 자체를 마사지할 수는 없죠. 네. 근데 그 후드 안에
성대가 들어있고, 성대가 들어있다는 얘기, 성대 주변 근육들이 있어요. 음. 뭐 피열 연골, 뭐 피열, 갑상 피열근, 가성대 해서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있어요. 음. 근데 그 근육들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풀어주느냐? 직접 마사지 할 수는 없고 이 갑상 연골을 움직여요. 음. 그러면은 이 갑상 연골 안에 붙어 있는 이 근육들이 이 갑상 연골이 움직일 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근육들이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면서 마사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후두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면 이 부분 말을 할 때도 후두는 계속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음. 그래서 이 후두를 손으로 움직여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좌우로 할 때 이렇게 네, 꾹꾹 이거를 좌우로 10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처음 하신 분들은 약간 우두둑 우두둑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조심조심 하면서 해주시면 돼요. 많이 하다 보면 소리 안 나요. 자, 좌우로 했으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네. 자, 전 남자라 좀 아래쪽이고 좀 커요. 여자분들은 약간 위쪽이고 조금 작게 느껴집니다.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 바로 윗부분이 홈이 있을 거예요. 네. 움푹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음. 자, 거기를 이렇게 쭉 따라 들어가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 골짜기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쭉 따라 들어가다 보면은 넓은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에 손가락을 갈고리처럼 그 부분에 손가락을 약간 집어넣어서 거세요. 이렇게. 그래서 후두를 잡아요. 위아래로 뼈가 느껴져야 돼요. 잡아서 후두를 딱 걸고 앞뒤로 돌려요. 원을 그리듯이 뼈를 돌려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피부만 이렇게 돌리는 거고요. 피부만 돌리면 안 되고 꾹 따라 들어가서 손가락을 이렇게 제 손가락 보면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이 후두를 걸어야 돼요.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 보여드리려고 저는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손가락이 집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걸어서 후두를 돌려요. 이렇게. 손가락이 손가락이 이렇게 뭐라고 하냐요? 손가락이 들어가서 걸려서 걸어서 돌려야 돼요. 네. 어려울 거예요.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할 때는 이 부분이 조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제가 이렇게 만져드리면 되게 아파하시고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원래 많아요. 잘 안 되긴 해요. 아무튼 거길 걸어서 이렇게 후드 돌아가는 거 보이죠? 옆으로도 이렇게 앞뒤로 한 10번 정도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후두 뼈가 돌면서 그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막 늘어나면서 스트레칭이 돼요. 그래서 후두 마사지가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한 번도 이제 후두 안쪽에 있는 성대 주변 근육들을 풀어준 적이 거의 없잖아요. 네. 걔네들 움직임은 말을 하거나 발성을 할 때 움직임밖에 거의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움직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건 수시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스트레칭 했던 이 흉쇄요들근 있죠? 여기를 이렇게 꼬집, 꼬집 이렇게 이 근육이죠, 이 근육. 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꼼꼼하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이 흉쇄요들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뭉쳐 있으면은 거북목도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아요. 그리고 이 흉쇄요들근 밑으로 그 신경들이 몸으로 가는 신경들이 많이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근육이 뭉쳐서 만약에 신경을 누르게 되면 몸의 다른 부분에도 약간 이상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풀어줘야 됩니다. 뭉치 부분 없게. 이것만 해줘도 좀 시원해졌다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후두 마사지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흉복시호흡 연습을 해야 돼요. 흉복시호흡은 보통 우리 복시호흡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네. 근데 흉복식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복식호흡은 배로 숨을 쉬는 거 이렇게 이해하죠. 음. 근데 그게 말이 약간 잘못됐어요. 대부분 음. 복식호흡은요, 사실은 배의 숨이 아니고 횡격막 호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우리 몸의 구조가 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라, 이게 아니라 어디 갔니? 사진이 너무 작네요. 자, 요게 이제 요게 횡격막이거든요. 좀 작죠? 좀 키워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횡격막 사진이에요. 이게 네. 간이 아니라 이게 횡격막입니다. 커서 보이죠? 네. 네네. 간이 아니라 횡격막이에요. 이 갈비뼈 안쪽에 요렇게 그 음. 정육점에서 뭔가요? 가브리살인가? 갈매기살인가? 그거 있죠? 네. 그게 횡격막이에요. 돼지 횡격막 살이에요. 음. 근데 이 횡격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갈비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있고 이 횡격막 위쪽에 폐가 있어요. 음. 폐가. 그래서 그 횡격막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공기가 들어오고 주사기 피스톤처럼 이게 올라가면서 공기가 나가고 그렇게 돼요.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제가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네. 정확한 명칭이 횡격막이에요. 격벽 할 때 기억인데 많은 사람들이 횡격막으로 발음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유튜브에도 격으로 치면 많이 안 나오고 경으로 쳐야 많이 나와요. 오자가 아마 더 많아요. 요게 횡격막 보세요. 네, 이렇게. 그죠? 내려오면서 갈비뼈 전체가 부풀어 오르고 올라가면서 갈비뼈가 줄어들고, 그죠? 호흡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네. 자, 요렇게 숨을 쉬는 게 그 복식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횡격막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갈비뼈가 움직이죠. 갈비뼈가 움직여요. 그 얘기는 호흡근들이 이 횡격막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 갈비뼈를 넓히고 좁히고 하는 근육. 전체적으로 이 갈비뼈 안쪽에 있는 폐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양쪽에 이렇게 폐가 들어있는데 그 허파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그 이쪽을 횡격막이 쭉 내려가고 갈비뼈를 확장시키면서 안에 공간을 늘려요. 공간이 늘어나면 기압이 떨어져요. 내부 기압이.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움직이니까 내부, 몸의 내부의 기압이 떨어지면서 외부 공기가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기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갈비뼈를 확장시키는 근육들이 횡격막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 근육들. 소흉근인가 그래요. 이 겨드랑이 손가락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잡히는 근육. 소흉근. 그 다음에 등에도 있어요. 등 근육들. 그러니까 가슴 근육, 등 근육, 횡격막 근육 이게 큰 근육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근육도 있어요. 이 승모근 있죠. 어깨에. 이 근육. 승모근과 그 다음에 아까 이 흉쇄들근 있죠. 얘도 부호흡근이에요. 작은 근육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큰 근육들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큰 근육들이 일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작은 애들이 힘들어져요. 자, 그러니까 어깨랑 이 목에 이 근육들이 힘을 많이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이 힘들겠죠. 근데 애석하게 얘네들이 다 어디 붙어 있나요? 저 목에 붙어 있죠. 그래서 호흡을 제대로 안 하면 목 근육에 또 긴장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호흡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주 근육들 있죠. 횡격막, 그 다음에 가슴 근육, 등 근육. 얘네들을 많이 움직이는 훈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호흡근 활성화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큰 근육들을 잘 움직여줘야만 작은 근육들이 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큰 근육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호흡량이 늘어나요. 거기서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애가 횡격막.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또 할 텐데 자세 세팅을 해야 돼요. 우리가 호흡 세팅을 할 때
흡기 세팅, 마실 때 목을 여는 세팅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후두 세팅에서 발성을 해야 제대로 된 발성이 나와요. 좋은 발성이. 근데 그때 가슴과 등 근육을 애석하게 잘 못 써요. 왜냐면 걔네들은 후두 세팅하는데 도와줘야 돼요. 흡기 세팅을 만드는 데 써요. 그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애가 이제 횡격막이죠. 그래서 노래하는 가수들이 그 세팅을 만들기 위해서 등 근육하고 가슴 근육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호흡은 대부분 횡격막으로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복식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횡격막 범위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내리고 많이 올리고, 이거 단련을 해야 돼요. 거기다 그냥 많이 마시고 단순히 많이 내뱉는 거, 그거 이제 이거는 폐활량에 관련된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노래할 때는 또 호흡을 조절을 해야 돼요. 노래의 강약을 조절하는 걸 호흡으로 조절하거든요. 성대의 그 닫아지는 것과 호흡으로만 조절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횡격막이 디테일하게 움직이게 만들긴 훈련까지 해야 돼요. 노래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횡격막 단련 훈련이 도움은 돼요. 그게 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호흡 단련 훈련들이에요. 이렇게 후후후후 했던 것들, 그런 훈련들이에요. 횡격막 단련하는 것들이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숨쉬기 운동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제 복식호흡이 아니라 흉복식호흡이다. 요거 기억하고 가슴과 횡격막 다 이용해서 숨을 많이 내뱉고 많이 마실 거예요. 우리 국민체조할 때 숨쉬기 운동한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상체를 사용하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흉복식 호흡이 되려면 갈비뼈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갈비뼈 이렇게 막 움직였잖아요. 그죠? 자, 근데 숨을 쉴 때 보면 우리가 보통 숨 한번 쉬어볼게요. 아까 그 영상에서 그 해골이 움직였던 것처럼 제가 움직인 거예요. 어때요? 상체가 약간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척추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엄밀히 얘기해서는 척추가 아니고 여기 뭐더라? 흉추. 응. 흉추가 등뼈 얘기하는 거예요. 등뼈가 굽어졌다가 펴졌다, 굽어졌다, 펴졌다 해야 돼요. 그래야 갈비뼈가 오므러졌다, 펴졌다, 오므러졌다, 펴졌다 합니다. 이거를 흉추 운동성, 흉추 모빌리티라고 그래요. 이게 되어야 호흡이 잘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등이 이렇게 굽어 있고 안 움직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호흡이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자, 가슴 그리고 횡격막은 어디냐면요. 갈비뼈 이렇게 갈라져 있죠. 네. 갈비뼈가 지금 이렇게 있죠. 지금 이렇게 있어요. 여기 가운데 부분 있죠. 명치 있는 부분, 그 부분 가운데 이렇게 있는 요 가운데 부분, 말랑말랑한 부분, 윗배. 여기가 이제 모튼 쿠퍼 박사가 이야기하는 C스팟, 인스턴트 버튼, 그 부분이에요. 거기 횡격막에 손을 얹고요. 자, 요 부분이 어떻게 해요? 마실 때 볼록해져야 돼요. 뱉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엄밀히는 여기에 많이 느껴져서 여기 손이 작으니까 여기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횡격막이 안쪽에 있었죠. 아까 그림에서 안쪽에 있는 애들이 내려올 때 여기 볼록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가슴에 손 얹고 횡격막에 손 얹고, 그래서 얘네들이 빠졌다가 늘어났다가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 두 손이 부풀어졌다가 줄어들었다, 부풀어졌다 줄어들었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뱉었다 마셨다 하는데 상체를 약간 숙였다가 폈다가 하면서, 근데 이거를 천천히 한 4박 정도 4초 4초 이렇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해볼게요. 자, 자, 마실 때 입으로 마십니까? 코로 마십니까? 이제 뭐 디테일하게 막 이제 질문이 나올 거예요. 상관없어요. 근데 입과 코 그냥 다 열어서 편한 대로 마시면 돼요. 자,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뱉자마자 마셔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마시자마자 뱉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자, 근데 되도록 천천히 한 4박 정도로 그 한 20번 정도 할 건데 하면서 되도록 이제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이게 잘 어색해서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되는데 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요만큼밖에 못 마셨는데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더 늘려봐야지 라고 해야 돼요. 그게 이 호흡근들을 이렇게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움직이던 애들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네. 자, 해볼게요. 자, 옆으로 돌아서 해볼까요? 네. 자, 네.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내쉬는 것부터. 내쉴 때 내려가는 거. 그렇죠. 내쉴 때 상체가 이렇게 숙여지면서 굽히는 거죠. 네. 등뼈를 굽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자, 굽힐 때, 자, 상체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 되고요. 앞뒤로. 인사하듯이 약간. 근데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면 등뼈를 중심으로. 등뼈가 우리 보통 인사할 때 허리를 숙이잖아요.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등을 숙인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약간 접어준다는 느낌으로 하면 돼요. 네, 해보세요. 천천히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세면서 조금 더 숙여봐요. 그렇죠. 마시면서 더 펴고 등을 더 펴야 돼요. 가슴을 더 올리고. 내쉴 때 하나, 둘, 셋, 네, 많이 내뱉고 마시고 둘, 셋, 더 펴고 네, 내뱉고 둘, 단순히 호흡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세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숙이고 조금 더 펴고 가슴을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내쉬고 둘, 셋, 더 숙이고 더 쥐어짜고 갈비뼈를 더 쥐어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시고 둘, 더 마시고 더 펴고 내뱉고 둘, 셋, 넷, 더 숙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 머리가 많이 움직이는데 머리가 아니라 항상 어디? 흉추, 등이 이렇게 숙여지고 이렇게 펴지고 네, 그거 생각하면서 더 많이 숙이고 쭉 마시고 그래요. 됐어요. 자, 저를 보시고 자, 지금도 잘 안 되죠? 네. 생각보다 이게 움직임이 잘 안 되죠?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아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되는 느낌이 약간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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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돼요. 흉추를 움직여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많이 숙이고 조금 더 많이 펴세요라는 목적이 있죠. 근육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흉추 움직이고 무슨 근육이죠? 주호흡근들. 그래서 이 주호흡근들을 활성화 시켜놔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호흡이 사실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숨쉬고 사는데 이 가동 범위가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얕게 쉬는 게 버릇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깊게 얘들 한 번씩 활성화를 시켜놔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일상에서도 호흡근이 활성화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과격한 운동을 할 때. 달리기 세게 숨차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숨 쉬죠. 네. 이때 호흡근들이 다 쓰는 거예요. 많이 숨을 필요로 하니까. 그때 움직임이죠, 이게. 그래서 호흡근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숨 찰 때까지 운동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깨워줘야 돼요. 이 큰 애들 보고 일을 하라고 해야 돼. 그래야 부근육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부근육들이 아예 안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움직여도 돼요. 근데 주호흡근들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부근육들이 일을 많이 하면 힘들어요. 힘들어서 목에 긴장을 가져와요. 안 돼요.
호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호흡근 운동해야 돼요. 자, 요렇게 하기 힘들죠? 네. 그래서 요거를 누워서 하면 조금 더 수월해요. 음.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요. 무릎을 쭉 피는 게 아니고 무릎을 세우고 누워서 머리, 등, 엉덩이 바닥에 닿고 목, 허리는 약간 떨어져 있겠죠. 누우면. 그쵸? 어떤 자세인지 알겠죠? 네. 그 상태에서 똑같이 가슴하고 횡격막에 손을 얹고 숨을 그대로 이 부분이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도록 누워서 한번 해보세요. 음. 훨씬 쉬워요. 음. 그래서 흉복식 호흡이 지금 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네. 누워서 하루에 한 50번씩 하세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되도록. 알았죠? 그렇게 해보면 숨 쉬는 감각, 아, 호흡이 이렇게 마셔지고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걸 조금 알 거예요. 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복식호흡이라고 해서 아랫배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음. 그냥 여기 손 얹은 부분 있죠? 요 부분만 잘 오르락 내리락 하면 돼요. 마실 때 전체적인 몸통이 부풀어 올라지고, 그죠? 올라가고, 내쉴 때 내려가고, 그쵸?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헷갈려요. 다른 거 생각하면 숨이 꼬여버려요. 그래서 복식호흡 해야 된다고 하면서 숨이 꼬여가지고 숨을 아예 이렇게 숨 쉬는 법도 잊어버리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좀 이게 하나하나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네요. 그쵸? 자, 숨쉬기를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후드 세팅이에요. 후드 세팅은 자, 후드를 우리가 목을 좀 열어야 돼요. 편안한 상태를 내야 돼요. 연축은 어떤 상태냐면 이 후드가 올라가서 목이 꽉 조이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가 연축 상태죠. 제가요 이렇게 꽉 조여서 얘기하는 거. 이런 상태인데 이걸 반대로 내려서 열어줘야 돼요. 내추럴한 근데 이게 좀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것도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러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늘 이거 하고 있거든요. 언제 하냐면 숨을 마시면서 늘 해요. 숨을 마실 때, 자, 제 후드 잘 보이죠? 네. 숨을 마실 때 보세요. 후드 내려가죠. 그죠? 후드가 내려가요. 마실 때 자기도 모르게 후드가 내려가요. 자, 여기다 손가락 살짝 대보고요. 목에 숨을 한번 마셔보세요. 깊이. 그러면은 후드가 살짝 내려가는 거 느껴질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후드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목도 열려요. 자, 제 입을 보세요. 입 모양 안에. 이렇게. 네. 혀가 내려가면서 목구멍이 딱 보이죠?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 분도 있어요. 혀가 잘 안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안 되는 분들 꽤 많아요. 너무 선생님처럼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내려가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혀가 아래로 쑥 내려가고 목젖이 또 위로 쑥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목 안에 여기 공간이 생겨요. 그 부분 공간을 만들어서 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그게 좀 어렵죠. 자,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이 세팅이에요. 후드 세팅은. 목 열기가 이거예요. 마실 때 열어서 그 세팅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리 내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거 지금은 잘 안 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마셔놓은 상태 그대로 후드가 내려가고 세팅 보세요. 변화가 마신 상태에서 고정이 됩니다. 그죠? 자, 이걸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풀리죠? 후드 올라와 버리죠? 자, 그러지 말고 마셨을 때 상태 그대로에서 소리 내는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풀리면은 이거 무조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상에서는 풀고 얘기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말할 때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지금 우리 이 후두부의 근육 긴장이 항상 어떤 식으로 오냐면 올라가 붙는다고 그랬죠. 네. 그런 상태로 지금 근육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대로 내려서 여는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네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기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을 할 때도 나도 모르게 얘가 자꾸 이렇게 쪼여가는 거를 반대로 풀 수 있게 그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성악가들은 사실은 이 세팅을 만들어서 노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후두를 이 세팅 자체에서 발성을 해요. 이렇게 약간 성악 발성 같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실용음악이나 가요 쪽에서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진 않죠. 편안하게 내추럴한 상태의 소리를 내려고 하죠. 근데도 목 여는 연습은 해요. 일반 가수들도. 그게 필요해서 그래요. 네. 그리고 고음 발성할 때는 또 이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고음 낼 때도 우리 연축 환자들처럼 이렇게 소리를 내게 돼. 목을 조이게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훈련 때만 요걸 잘 해주고 일상에서는 요거 적용 안 돼요. 일상에서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훈련 때만 항상 훈련일 뿐이에요. 훈련만 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 호흡 마셨죠? 자, 그 마실 때 소리를 약간 마시면서 호흡이 들어가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런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 무슨 소리 같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나요? 하품할 때 소리 같죠? 하품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품할 때 소리. 하품할 때 마실 때 이렇게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라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 흉복식 호흡이랑 똑같이 손을 얹는데 손가락 하나만 후두에다 대세요. 이렇게 대서 목을 열 때 이렇게 목을 다 열어야 돼요. 여는데 입 모양이나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내가 호흡을 깊이 마신데 약간 이 소리 허소리 깊은 호소리 나게 마신다. 이 소리 나게 마신다만 생각하면 돼요. 자, 먼저 내뱉고요. 그리고 버텨보세요. 참아야 돼요. 자, 다시 내뱉고 제가 버티란 얘기를 늦게 했죠. 자, 버티는데 어떻게 버티냐? 자, 마시고 최대한 많이 마시고 이제 버틸 거예요. 아까 흉복식 할 때 제가 버티지 말라고 그랬죠. 다른 근육 개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하게 호흡근만 움직이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버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근육 개입이 들어가요. 어떤 근육? 마신 근육을 힘을 주고 유지를 해야 돼요. 마시는 근육 있죠. 이 넓혔던 근육들 있죠. 가슴 근육, 등 근육, 허리 막 이런 근육들이 약간 들어가요.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대를 닫으면 안 돼요. 성대를 닫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성대가 원래 호흡을 다 마시면 얘가 닫게 돼 있어요. 닫아서 저장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요. 이런 느낌으로 성대를 딱 닫아요. 그리고 나서 가슴하고 이게 나머지 호흡근들은 힘을 빼요. 힘드니까 이렇게 빼요. 근데 그거 빼지 말고 성대 닫지 말고 그리고 성대가 지금 열려 있는 상태예요.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 힘을 줘서 이렇게 빨아들였어요. 숨을. 그러면 어때요? 얘가 자꾸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럼 못 나가게 얘네들이 힘을 계속 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성대예요. 이게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버텨야 되는 거예요. 성대는 안 닫고 닫지 말고 열린 상태에서 버티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다시. 자, 가슴이 저랑 이제 화면이 지금 이렇게 나란히 있으니까 비교가 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버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가슴이 확 안 펴진 느낌이 있죠. 그렇죠? 요거는 흉복식 호흡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주호흡근들이. 그러니까 흉복식 호흡을 꾸준히 해줘야 이게 또 돼요. 자, 근데 일단은 마신 상태에서 버텨보세요. 최대한 많이 마시고요. 그리고 목이 열린 상태로 버텨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내쉬는 것부터 항상 내쉬는 것부터 해야 돼요. 내쉬고 네, 가슴, 등, 횡격막 힘 주고 있어야 돼요. 목 후두는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
목 손가락 된 부분이 마실 때 내려왔는데 얘가 만약에 올라간다. 자, 숨 쉬세요. 자, 마실 때 내려왔는데 얘가 만약에 중간에 내가 참을 때 올라가 버린다. 힘이 빠져버린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마실 때 세팅 그대로. 요 상태 그대로 버텨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건 지금 후두예요, 후두. 이 목을 후두가 내려가고 성대가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 목이 이렇게 확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이, 근데 이 목을 열려면, 버티려면 호흡을 마시고 있는 근육들이 버티고 있어야 돼요. 계속 마신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어둡게 마십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 주의사항이 있어요. 마실 때 소리가 이렇게 어두운 소리. 이렇게 마셔줘야 돼요. 근데 이 소리가 밝으면 안 돼요. 밝은 소리는 어떻게 나냐면, 자, 입 모양을 비교를 해보세요. 입 모양이 아니라 혀 모양을 보세요. 자, 바르게 마시면 이렇게 마셔요. 잘 보이나요? 지금 저 속에까지 잘 보여야 되는데, 제가 고개를 좀 들고 해볼게요. 원래 고개 들고 하면 안 돼요. 바른 자세 해야 돼요. 조명 때문에, 조명 잘 보이게. 자, 혀. 목구멍 속까지 혀가 쭉 내려오죠. 네. 혀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약간 숟가락 모양이 되죠. 이렇게 밑으로 쫙 가라앉으면서 오목한 모양이 되죠. 그죠? 네. 여기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 상태, 목이 열리면 소리가 어떻게 나요? 어둡게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죠. 자, 근데 혀가 안 내려갈 때 보세요.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소리가 얕죠? 네, 약간 하 느낌으로 나죠? 하나 해 느낌으로 나죠? 이렇게 나면 안 돼요. 깊은 소리. 이렇게 깊은 소리가 나야 돼요. 허 느낌으로 깊은 소리. 마실 때 소리예요. 근데 이 소리를 일부러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실 때 열렸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는 것 뿐이에요. 일부러 내려고는 하지 마세요.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말고 모양을 만들려고 하세요. 이렇게. 네, 한번 깊이 이렇게 한번 마셔보세요. 네, 손 대고 횡격막, 가슴 늘어나야 돼요. 내뱉는 것부터. 버티세요. 내뱉고. 자, 카메라 조금 올려서 입모양 보이게 해줄래요? 다시 한번. 어둡게. 그렇죠. 허 느낌으로 깊이 그 유지해요. 호흡근으로 유지해야 돼요. 가슴, 배, 등. 버티고 있어야 돼요. 후두가 내려와 있는 상태 유지. 그럼 여기 힘이 약간 들어갈 거예요. 그 느낌을 감각을 익히세요. 지금 후두가 열려 있는 상태. 내뱉고. 자, 이 훈련을 하면서 이 목을 여는 감각을 자꾸 익혀야 돼요. 지금 어떤 근육들이 힘이 들어갔으며 어떻게 목이 열려 있는가. 이거 왜 하냐면 이 상태에서 소리 내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 낼 때 이게 자꾸 빠진다는 게 문제예요. 하, 이렇게 빠져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안 빠지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제부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계속 반복하면서 훈련해 봐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횡격막만 이용해서 호흡만 뱉어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빠지지 않아야 돼요. 자, 빠지지 않으려면 호흡근들이 버텨야 돼요. 근데 가슴 근육이 딱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횡격막만, 자, 여기만 들어갈 거예요. 자, 제 배를 보면 배만 쓱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보이죠? 여기만 움직이는 거. 그리고 여기는 안 빠지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어야 돼요. 자, 보세요. 횡격막만 제가 손 얹고 있을게요. 변화 없죠? 특히 목 후두부 올라오지 않죠?
열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호흡만 뱉어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랑 비슷할까요? 하품이에요, 하품. 목이 열린 상태에서 뱉을 때 이렇게 돼요. 하품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그냥 한번 구현해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어둡게 마시고, 자, 횡격막만 쓰면 가슴 쪽에 있는 호흡은 남아있죠. 그죠? 다 뱉지 않아요. 호흡을 전체를 다 뱉지 않고 배로 마셨던 부분만 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슴 쪽에 있는 호흡은 남아있어요. 배로 뱉는 연습만 하면 돼요. 호흡을 남겨놔도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편안하게 뱉어주면 돼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횡격막으로 뱉었을 때만 나가는 호흡, 그것만 필요해요. 발성을 그걸로만 하는 거예요. 그걸로만? 항상 그걸로만 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 훈련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발성을 다 그걸로 합니까? 아니에요. 이 목련 세팅에서 소리 내는 훈련만 하는 거예요. 아주 국한적인 훈련이에요. 모든 거 다 이렇게 해야 되면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보통 레슨을 이렇게 길게 안 받고 앞에 부분만 받다가 만약에 그만두면요, 오해를 하기 십상이에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다른 선생님 그렇게 안 하던데 뒤 더 있어요. 여기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오해해서 배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래, 이 훈련에만 국한된 거예요. 아무튼 그 다음 단계, 호흡을 뱉을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소리도 낼 수 있어요. 호흡 뱉는 거에다 음성만 실어주면 돼요. 이렇게. 자, 변화 없죠? 보세요. 세팅 변화 없이 그대로 소리 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품할 때 소리 내잖아요. 똑같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지금 소리 낼 때 후두가 올라가 버리죠. 그죠? 풀리죠? 자, 유지가 잘 안 되죠. 그리고 마실 때도 후두가 많이 안 내려오죠. 그죠? 지금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앞에 단계를 먼저 하세요. 마시는 걸 많이 내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이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마신 상태 유지하고 호흡만 뱉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호흡 뱉을 때에도 자꾸 이게 풀리려고 할 거예요. 자, 근데 그때 관건이 여기에 있지 않고 사실 가슴에 있어요. 가슴이 마신 상태로 가슴이 버텨줘야 돼요. 가슴이 풀리면서 목이 풀리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가슴을 빼지 말고 딱 펴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가 펴져야 되는, 등이 또 펴져야 돼요. 그래서 힘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척추 기립근 있죠. 여기 힘 많이 들어가요. 척추 양쪽으로 이렇게 근육 있잖아요.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근육. 등이 좀 아프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힘주고 있어서. 그래야 갈비뼈 이렇게 가슴 올라온 상태, 넓어진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게 돼요. 그 두 가지, 등하고 가슴이 버텨줘야만 후두가 내려온 상태가 버텨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횡격막만 뱉어야 되는데 이 근육 따로 노는 게 훈련이 안 돼서 힘들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보통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횡격막만 따로 뱉는 게 훈련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연습해 봐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마셔서 버티는 게 1단계, 그 상태에서 횡격막으로만 호흡 뱉는 게 2단계, 2단계까지 잘 되면 다음 단계 마지막으로 소리 내는 연습. 그렇게 해주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기본적으로 후드 세팅이 이 세팅이에요. 이 상태에서 소리 내는 발성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요건 이렇게 연습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린 잘 안 되죠. 이게 잘 안 되는데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 상태가 자연스럽게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락스복스예요. 락스복스 같은 게 성도 반폐쇄 기법이라고 그래요. 말이 좀 어렵죠. 성도가 뭐냐면 음성이 나가는 길이에요. 소리가 나가는 길, 그게 성도예요. 그 성도를 반을 막아서 이 후두부를 뭐랄까요, 압력을 약간 만드는 거예요. 압력을 만들어서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성문 상압을 만들어서 후두가, 그러니까 성대가 조금 안정을 찾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법이에요. 자, 성대가 가운데 아까 우리 해부도 봤죠? 후두 안에 성대가 여기 들어 있어요. 이 성대를 성문이라고 돼요.
그래서 이 성대를 기준으로 이 성문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이 위쪽 상기도 위쪽이 상기도 그 다음에 이 성대를 기준으로 밑에가 하기도예요. 감기는 상기도 감염이에요. 감기는 하기도 감염은 기관지염 폐렴이라 위험해요. 네. 그래서 성대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기도 보호예요. 성대가 닫아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기도 해요. 그런 기능을 해요. 아무튼 근데 이게요, 이 성대가 어느 쪽으로 항상 압력을 받냐면 하기도 압력을 많이 받아요. 하압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발성을 할 때 이쪽에서 압력이 호흡이 이렇게 짜내면서 호흡이 이렇게 나가면서 성대를 이렇게 밀어요. 그게 성문 하압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문 하압이 높아요. 그러니까 성대는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아래쪽에서 압력을 받으니까 항상 이렇게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죠. 그리고 후두가 자꾸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성문 위쪽, 성문 상압이 높아지면 힘이 덜 받겠죠. 그래서 이 성도 반폐쇄 기법들은 성문 상압을 강제로 높여주는 기법들이에요. 위쪽에서 공기가 머무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막아주면 돼요. 나가는 공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걸 백프레셔라고 그래요. 이 상태에서 발성을 하면 공기가 일단 이렇게 돌면서 일부분만 좁게 나가죠. 좁게 나가니까 이쪽 압력이 점점 높아져요. 그 성문 상압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문 하압과 성문 상압이 그 상충되면서 성문 하압 받는 압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만큼이 떨어지게 되겠죠. 상쇄가 되죠. 네. 그 상태에서 발성을 해주면 성대가 약간 편해요. 편해지는 거죠. 압력을 덜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성을 해주면 성대가 편안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성도 반폐쇄 기법이라고 해요. 락스복스도 마찬가지죠. 이게 물의 저항 때문에 공기가 일부분만 나가죠. 그렇죠? 안에서 공기가 머무르는 게 생겨요. 그래서 성문 상압이 생기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빨대 발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요구르트 빨대가 있어요. 이 빨대도 물고 발성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만 공기가 나가면서 백프레셔가 생기는 거, 성문 상압이 높아지면 이런 기법들이 다 성도 반폐쇄 기법이에요. 종이컵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종이컵에 구멍 뚫어서 구멍을 조금만 남겨놓고 조금만 바람 새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네, 다 성도 반폐쇄 기법인데 도구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약간씩 달라요. 추구하는 바가. 거기서 이 락스복스 기법이 그런 거 있다. 거기다가 이 락스복스는 물이 떨죠. 물이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가지고 약간 떨어요. 불규칙하기도 하면서 하여튼 물이 떨어요. 이 물의 떨림 때문에 이 성대 움직임 있죠. 성대도 떨면서 소리 나거든요. 이 성대의 진동 패턴을 이 물의 진동과 더불어서 이 반폐쇄 기법 통해서 약간 잡아줘요. 불규칙하게 떠는 성대를 약간 일정하게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테라피예요. 자, 락스복스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제가 유튜브에 락스복스 올려놓은 게 일반인들 사실은 대상으로 하는 락스복스 기법이라 오토바이 소리, 사이렌 소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물은요 많이 부으면 안 돼요. 물이 튀어요. 네. 자, 그래서 물통에 보통 이제 주둥이가 이렇게 좁은 물통이 좋아요. 네네. 그냥 컵에다 하는 것보다는 물병 있죠? 네. 네, 500ml짜리 그냥 음료수병, 그냥 생수병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따로 뚜껑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고 그냥 이렇게 꽂으면 돼요. 자, 그래서 3cm 정도만
물은 이렇게 3분의 1 정도만 담으면 되고요. 3cm 정도만 잠기게 하세요. 증상이 안 좋은 사람들은 더 깊이 잠가도 상관없어요. 자기한테 편하게 길이는 맞추면 돼요. 노멀하게 한 3cm 정도. 네, 그 상태에서 가볍게 불어보세요. 자, 불 때 편안하게 불어야 되고, 자, 이렇게 불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힘을 주고 불면 안 돼요. 편안하게, 다 릴렉스, 편안하게. 그렇죠. 네, 좋아요. 부드럽고 길게 천천히 이렇게 일정하게 뱉을 수 있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리를 낼 거예요. 가볍게 내야 돼요. 세게 내지 말고 자기가 가장 편안한 음으로 가볍게 우 한번 해보세요. 숨 마시고 후 이렇게 가볍게. 그렇죠. 자, 소리를 낼 때는 항상 H 어택을 써야 됩니다. H 어택이 뭐냐면 어택은 때리다죠. 발성을 할 때 맨 처음에 소리가 약간 세게 딱 때려서 나기 시작을 해요. 그걸 어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어택을 호흡을 섞어서 성대에 무리가 안 가게, 성대 접지가 많지 않게 해야 돼요. 그걸 H 어택. H가 뭐죠? 흐 발음이죠. 호흡을 섞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H 어택을 어떻게 하냐면요. 바람을 빼다가 소리를 실어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후, 이렇게. 후, 이게 먼저 나가야 돼요. 호흡이 나가다가 호흡에다가 발성을 실어요. 그래서 버블이 먼저 나오고 그러면서 발성을 가볍게 실어주면 돼요. 이렇게 버블이 먼저 나오게 해주면 돼요. 해보세요. 그렇죠. 잘했어요. 자, 요것도 길게 천천히 고르고 길게 해주면 돼요. 다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너무 길게 해서 호흡이 딸릴 때까지는 하지 마세요. 호흡이 부족해가지고 우 이렇게 쥐어짜 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하면 안 돼요. 편안한 상태까지 가다가 조금 힘이 들어가려 한다 그러면 딱 끝내주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끝내도 상관없어요. 자, 릴렉스가 목적이에요. 항상 편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힘을 빼는데 목적을 두세요. 아셨죠? 아주 여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계속 하면서 이 백프레셔를 느끼면서 만약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면 물을 깊이를 조금 더 깊이 하세요. 그러면 백프레셔가 조금 더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약간 더 힘이 덜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목에 자꾸 힘이 들어간다, 락스복스를 할 때도 힘이 들어간다 이런 분들은요, 그 제 유튜브에 있는 오토바이 소리나 사이렌 소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해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연축 환자들, 특히 심한 분들, 가벼운 분들, 지금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해도 돼요. 이 정도 상태는 해도 되는데 조심해야 하는 의미에서, 릴렉스하는 의미에서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뭘 연습해야 되냐? 스케일을 가볍게 해주면 돼요. 스케일이 뭐냐면 피아노 음정 스케일 도레미파 솔파미레도를 가볍게 해주면 돼요. 꼭 음정이 도레미파 솔파미레 아니어도 돼요. 편안하게 하면 돼요. 자,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편안하게 가볍게 한번 해보세요. 자, 아이고. 그렇죠. 가볍게 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자, 지금 약간 가성 영역대로 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계속 올라가 볼게요. 그냥 가성을 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네, 지금 이제 처음이고 레슨도 처음 하고 하니까 약간 긴장이 생기죠. 혼자 할 때는 최대한 릴렉스하게. 자, 이렇게 긴장이 될 때는 긴장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우리 했던 목 열기 있죠? 목 열기를 해주면 돼요. 후두가 자꾸 지금 긴장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죠? 항상 이렇게 가요. 쪼이면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반대로 쭉 마시면서 후두를 쭉 내려주세요. 한 번 더. 어둡게 허. 쑥 내려주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간 내가 목에 긴장이 오는 것 같다 싶을 때마다 요걸 한 번씩 해주세요. 한두 번. 그래서 긴장을 풀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자, 어디였죠? 까먹었네. 자, 코를 한번 막아봐야 되는데 물병을 지금 잡을 수가 없어서 손이 없어서 못 하겠네요. 자, 앞으로 해가지고. 아니요, 지금은 안 할게요. 자, 그 물병이 있을 때 코를 한번 막아서 제가 왜 코를 막아보라고 하냐면 지금 코 쪽으로 혹시 새나 싶어서 그래요. 호흡이 코로 새면 안 돼요. 입으로만 나가야 돼요. 네. 네, 힘들죠? 내려갈게요. 자, 지금 몸의 긴장도가 약간 높죠? 몸을 움직이면서 해보세요. 움직이면서 약간. 최대한 항상 할 때 릴렉스하고 해야 돼요. 편안하게 힘을 빼면서. 움직이면서.
한 번 더. 그렇죠. 가볍게 편안하게 내려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음역대가 두 옥타브 정도는 나오니까 사실 음역대 자체가 이상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무리는 안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한번 목을 풀어준다 생각하면 돼요. 락스보스 이런 식으로 해서 성대 한번 풀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목 열기 했던 거 기억나죠? 네. 했던 거 약간 이거를 적용해서 락스복스를 또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숨을 어둡게 마셔서 후두를 내려놓고요. 내려놓고 일단 초보자들은 하행부터 솔파미레도. 자, 후두를 내려놓고 이렇게 후두가 내려간 상태에서 음을 내리면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내리면서 내려간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 락스복스로 락스복스 하는데 네 네네 손은 빼도 돼요. 목에 안 잡아도 돼요. 호스 잡고 네 어둡게 마시고요. 그렇죠. 목을 요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계속 후두가 솔파 미레도 내려가면서 후두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서 해야 목을 조이지 않아요. 계속 계속 내린다 생각해야 돼요. 자, 후두가 내려가는 느낌이 조금 도움이 되는 움직임이 있는데 턱을 조금 벌려주는 거예요. 후 이런 느낌으로 후 이렇게 턱을 조금씩 벌려주면서 하면은 후두가 조금 더 내려가는 느낌이 수월해요. 그렇죠. 계속 후두 느낌을 생각하면서 하세요. 나 지금 이거 하기 전에 항상 어둡게 마셔야 돼요. 후 목이 지금 열려 있다. 그리고 계속 내려간다. 이거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자, 어둡게 마시고 그렇죠. 계속 힘 주고 있어야 됩니다. 내리는 힘. 그렇죠. 내려가면서 턱을 조금씩 벌려주고 후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요거를 스케일 올라갔다 내려왔다 아까 락스복스 그냥 했던 것처럼 본인이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음역대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해보세요. 지금은 솔파미레도만 했는데 조금 익숙해지면 아까 했던 것처럼 도레미파 솔파미레도 이렇게 해줘도 돼요. 길게. 도레미파 솔파미레도 할 때도 항상 후두는 뭐예요? 항상 내려간 위치에서 해야 돼요. 내려간 위치에서 이렇게 항상 내려가게.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하도록 해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은 후두를 내린 상태에서 훈련하는 게 돼요. 아까 우리 이게 안 됐잖아요. 네. 이게 어려워서 안 됐는데 락스복스로 하면 조금 수월하게 약간 돼요. 백프레서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후두를 내리면서 발성하는 훈련 해주면 돼요. 일단 락스복스를 이렇게 하세요. 네, 그냥 이제 그 소리 내는 거, 바람 부는 거는 익숙하니까 바로 처음부터 도레미파 솔파미레도를 한번 목 풀어주고 이건 편안하게 해요. 그냥 무조건 릴렉스.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목 열기 상태에서 락스복스로 계속 하행 연습을 해주세요. 솔파미레도 계속 해주면서
목을 연 상태에서 소리는 훈련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하세요. 일단은 음. 처음이니까. 아셨죠? 네. 네. 아우 긴 시간 좀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감이 잡히죠? 요렇게 일단 연습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 요게 이제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그래서 한 2주, 3주, 길게는 한 달, 요 정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알았죠?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게 유튜브 녹화도 하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느라고 긴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이 할 때는 앞에 뭐 후두 마사지 이런 거 금방 넘어가요. 상체 스트레칭, 후두 마사지, 흉복 쉬고, 목 열기까지 10분 안에 다 끝나요. 그리고 락스복스 하고, 락스복스도 저기 스케일 상하행, 그 다음에 요 목 열기 하고 하행으로만 하면은 한 30분 안에 끝나요. 그래서 총 연습 시간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꾸준히 해주세요. 그럼 아마, 네. 이렇게 꾸준히 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꾸준히밖에 없어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발성 훈련 해줘야 밖에 지금 완치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네. 완치 방법이 지금 수술도 최근에 이슈가 됐던 그 수술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다시 되돌아온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단톡방에도 지금 수술하신 분들이 꽤 돼요. 10분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한 서너 분 정도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완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치료제가 곧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 뭐죠? 근육 이상증의 그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한테도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기대들이 있어요. 그 이봉주 선수가 지금 그 근육 이상증 걸려 있잖아요. 그 치료제가 곧 나온대요. 카이스트 무슨 박사가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또 상용화될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거 좀 희망을 걸고 있는데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발성 훈련을 해주는 수밖에 아직은 없어요. 네,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 두세 주,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다가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그래서 다음 단계 혹시 같이 찍을 수 있으면 또 한번 찍어서 이렇게 공개하는 걸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요. 수고 많았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